레디트의 911 파견자 여러분이 받은 가장 멍청한 전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 관련성이 높습니다. 나는 해안경비대에서 일했는데 내 직업 중 하나는 파견원과 같았고 자동차 대신 무전기와 전화, 보트를 사용하여 응답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어린 딸이 방금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납치범이 배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물 근처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발신자는 911에 전화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신 해안경비대에 전화했습니다. 이제 디스코드가 생겼습니다. 설명의 링크에서 서버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플로리다의 중간 규모 카운티에서 약 7년 동안 파견자로 일해왔습니다. 매년 7월 4일과 새해가 되면 총격 사건에 대한 전화가 옵니다. 매번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총소리이고 폭죽일 가능성이 없다고 완벽하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동 무기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사 산탄총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관이 조사에 나섰고 그 사람이 불꽃놀이의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한 여성이 911에 전화해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화가 난 한 노인 남성이 보안관 사무실 로비에 서서 911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충분히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합니다. 내가 그에게 그런 일은 911을 이용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미쳐서 사무실에 침입해 나를 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시의 순찰차 뒷좌석에서 911로 국내 구타 통화를 한 남성이 체포되었으며 자신이 불법적으로 투옥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대리인을 더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대답을 찾기 위해 3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대리인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의 전화기를 압수하고 911 오용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실수로 멜라토닌을 너무 많이 복용했다는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과다 복용의 영향을 느꼈을 때 히스테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졸려가고 있었어요. 이야기 3. 추수감사절마다 칠면조 요리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하는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마다 누군가가 항상 냉동 칠면조를 튀김기에 넣는데 보통 트레일러 집에 있는데 놀랍게도 화재가 발생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분쟁에 대해 직접 경찰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찾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사람들이 911에 전화하여 칠면조를 얼마나 오래 요리해야 하는지 묻거나 칠면조를 너무 오래 요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911에서 요리 조언을 정말로 찾고 있다고 상상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4. 우리 카운티의 모든 새로운 훈련생이 훈련 중에 듣는 전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건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문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녀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911에 전화합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대답도 없고 깨어나지도 않는다. 블루베리로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손이 온통 파랗다고 말했다. 교환원은 그것이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보냅니다. EMS가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가 즉시 철수합니다. 직후 도착한 부관에 따르면 그녀는 손에 총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았고 그 총알은 그녀 뒤의 벽 전체에 튀었습니다. 우리 발신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저는 911 구조원은 아니지만 중앙역 교환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묻는 여자입니다. 나는 직장을 다닌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화는 노부부의 집에 두 번째로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알람은 30분쯤 전에 울렸는데 왜 알람이 울리는지 알 수 없어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는 아내가 전화를 받고 정확한 정보를 모두 알려준 뒤 경찰관에게 전화를 건넸다. 알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배경에서 또 다른 이상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유자에게 시스템을 끄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이 경고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좌절감을 느꼈고 집주인들은 왜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지 확신하지 못해 나에게 경보기를 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시스템이 차단되었고 경고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소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알람시계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전화기 너머로 눈을 굴리는 것을 들었고 나는 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노부부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었지만 경찰관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알람시계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6. 어떤 여성은 집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방서가 집에 불을 지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대원과 경찰을 보냈지만 그녀가 기부하기를 원한다면 통제된 훈련 능력으로 그녀의 집을 기꺼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그래서 저는 파견자는 아니지만 이 부르심의 증인이었습니다. 콜럼바인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달 후인 고등학교 시절, 나는 방과 후 고등학교 하급 예비군 장교 훈련단 건물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훈련팀이 있었지만 소총은 발사할 수 없고 실제로는 곤봉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더미 가중치를 적용한 현실적으로 보이는 소총입니다. 훈련팀은 방과 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소총을 공중으로 던진 후 캐치를 놓친 후 쓰러져 머리에 상처가 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기엔 추악해 보였지만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직 해군 장교였던 교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학생에게 911에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보 같은 부분입니다. 당황한 학생은 911 교환원에게 자신의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SWAT가 약 7분 만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소총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엉망이었어. SWAT가 모든 것을 허가한 후 파견된 구급차 10대 중 1대가 결국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총에 맞은 아이는 괜찮았지만 10바늘 정도 꿰매야 했고 결국 스나이프라는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됐다. 8번째 이야기. 해당 지역의 리포 회사는 소유주가 도난 차량을 신고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대비하여 리포를 우리에게 신고합니다. 소유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그날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보를 가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압류된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알리고 그의 금융회사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911에 다시 전화하여 자신이 요금을 최신 날짜까지 지불했으며 차를 픽업하도록 제공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도난 신고를 원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를 그의 금융회사에 소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911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내장된 GPS 신호를 확인했고 그 신호가 자신의 차가 다른 도시, 즉 다음 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운전해서 그 도시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여 그것을 도난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재신청되었으며 그의 금융기관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루는 계속되고 결국 우리는 교대 근무를 마칩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동안 그는 다시 911에 전화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가 보관되어 있는 견인장을 찾았으나 밤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차를 열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이고 차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침입해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차가 열리면 그는 차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논리에 감동받아 다시 도난 신고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나는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배럴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때에 사실 일찍 돈을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항상 만기일 이전에 돈을 지불했고 더 빨리 갚기 위해 추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조 블로의 견인회사는 제가 무급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차가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은 누군가 내 차를 훔쳤기 때문에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경찰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작성했고 그는 내 마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견인 트럭이 몰래 들어왔을 때 그들은 새로 씨앗을 심고 자라는 나의 마당에 깊은 고랑을 파냈습니다. 이것도 문서화됩니다. 나는 타이어 자국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이 계속 켜집니다.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바로 지역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다음 단계의 자제력을 갖고 나면 게스킷을 터뜨릴 것 같은 소리가 아주 약간만 들립니다. 그들은 내 계정을 가져왔고 내가 왜 내 차가 압수되었는지 물을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점심시간까지 내 차가 거기에 있다면 금융회사에만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견인들은 방금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나에게 다시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 뒤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는 해당 금융회사의 VP인 머니그럽인 씨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차량에 대해 압수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불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오 이전에 차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재산을 훔쳤어요. 당신이 빚진 마지막 $1200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어때요? 알겠습니다. 차와 함께 서면으로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직위를 받으러 갈게요. 그들에게 제대로 봉사했습니다. 이야기 10. 남편은 경찰대학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파견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솔직히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마약을 하기 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약이 그녀의 두뇌를 자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통화 중 일부, 그녀는 전화를 걸어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은 후 그녀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민형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불을 감은 채 잠들어 침입 신고를 했으나 깨어보니 담요가 발밑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어느 여름에는 보통 115도가 넘었습니다. 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서 3마일을 걸어가는데 맨발이고 발이 아파서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신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3마일을 걸었지만 그것을 입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화는 바보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전화였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따끈따끈한 치킨 팟파이를 던졌어 라고 소리쳤다. 세부 사항에 대한 그녀의 관심에 대한 뭔가가 재미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11. 한 남자는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차를 세우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여 그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소된 상태이지만 자신을 카운티로 데려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감옥에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의 폐에 있는 첨탑에 대해 뭐라고 말하더군요. 그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무겁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녀가 최근에 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스텐트 같은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녀에게 명확히 한 후에 나는 그녀가 자신의 폐에 있는 거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친염소가 방금 그녀의 개를 잡아먹고 그녀의 앞마당에 CIA에 관한 악마처럼 내뱉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가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전화는 실제로 매우 멍청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 아닌 전화로 911회선을 모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 경찰과 소방서의 비응급 출동 번호를 알아두십시오. 파견센터가 귀하의 도시에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몇 가지 구글을 사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911 긴급 상황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글쎄,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 말 그만하고 이 번호로 전화해. 이는 파견자와 발신자 간의 가장 빈번한 상호작용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 12. 저는 911 구조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업무와 911 전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방탈출 회사에서 게임 마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을 진행하려면 올바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전화가 포함된 특정 방이 있습니다. 실제 전화기는 아니지만 플레이어 중 한 명이 911에 전화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애플워치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며 탈출실에서 인질이었다고 말했다. 운 좋게도 운영자는 그들이 실제 인질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방에 있는 전화기에 911을 입력하면 전화를 건대로 걸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야기 13.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다는 신사의 911 전화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해변 외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영어가 그의 모국어가 아니었고 그가 극도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2단계 위치를 사용하여 경찰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량에 타고 있었고 다른 차량이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 누가 자신을 쫓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국경 순찰대라고 말했고 겁이 나서 차를 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장교 중 한 명을 대신해 차를 세워달라고 설득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911에 전화하여 누구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에게 더 많은 사이렌이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14.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료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총소리를 듣고 신고하기 위해 전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소리를 통해 총의 구경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지역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특정 구경의 총성이 실제로 그의 냉동실에서 폭발한 콜라 캔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 여성은 남편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는 그들이 동등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실제로 그를 추방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야기 15.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911 전화는 매우 멍청하고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전화는 꽤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 남자가 기상 레이더를 보고 전화를 해서 법 집행기관, NOAA, CIA가 사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폭풍은 도시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없었습니다. 비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랬고 그 후에도 몇 주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현재 소파에 앉아 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어떤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개가 있는지, 개가 소음을 경고하는지 등 일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개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보통 이상한 소리에 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대한 단서, 대부분의 개는 밤에 이상한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가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본 빛은 그녀가 소유하고 알고 있던 전자 액자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침입 전화, 새벽 2시 30분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2~3명의 경찰관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 나는 그녀가 옷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이상한 것을 듣거나 본 것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용해지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시간이 오후 11시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3시간 30분 동안 벽장에 앉아 구질딜에 전화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 16. 나는 주말에 야근을 하고 대개 술 취한 사람을 만난다. 고양이와 싸워서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 고양이가 그녀를 찾습니다. 술집 밖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떨어뜨린 안경을 찾는데 도움을 줄 소방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 음악가와 이름이 똑같아서 블랭크가 술에 취해 길 한복판에서 안경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파견했을 때 경찰관은 내가 그 사람을 엿먹이는 줄 알았다. 그리고 전화는 없었지만 2명의 슈퍼촌놈이 월마트 자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것을 들고 나에게 흔들면서 죽은 고양이를 찾았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서 실제로 4발을 모두 공중에 띄우고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들이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가져가길 원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지금은 자정이고 나는 수의사가 아닌 파견원이고 길에서 발견한 죽은 고양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방을 다시 흔들자 야옹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고양이는 자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후배야, 도와줘, 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손이 닿는 모든 곳을 핥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진정시키고 결국 고양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나는 바닥에 있는 피를 둘러보며 그것이 그의 것인지 고양이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았습니다. 이야기 17. 2011년부터 여러 건이 911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의 응급구조사 및 파견자. 감기부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까지 태양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아파 보인다고 전화를 걸어 알려줍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전화 회신이나 주소 제공을 거부하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전화하여 알려줍니다. 노숙자 단골 중 한 명이 쓰레기통에서 뛰어내려 누군가를 폭행하고 그의 발가락 착지를 찔렀습니다. 변비. 당황한 로로버는 실제로 큰 바퀴에서 떨어진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구조대, 경찰, ALS가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언어장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후 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수천은 아니더라도 수백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잠시 시간을 내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독, 폭력, 인종차별에 사로잡힌 극도로 가난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나열한 모든 것이 의료 지원을 위해 구딜딜에 전화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이유이고 아마도 약간 유머러스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시의 대다수가 실업자인 것처럼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그들에게는 당신이나 내가 가졌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아마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다른 이민자들과만 살고 일하며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이민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굿딜딜의 개념은 그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전화해야 할 긴급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있으면 무슨 문제 있으면 전화하세요 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재교육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개회의에서 다수의 응급구조원을 모아서 이런 쓰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화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찾아 한 번에 한 사람씩 시도해야 합니다. 10만 명의 도시에서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스레드의 내용을 읽고 나 정말 멍청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야기 18. 한 아버지가 아들을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아빠는 간호사들이 소년의 직장 온도를 측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아빠에 따르면 이로 인해 소년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2살도 채 안 됐고 매우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접한 가장 심오한 무지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보살핌을 연기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구급차를 보낸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쓰레기라는 이유만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경찰과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19. 20년 동안 구딜딜에서 일하셨던 어머니의 2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전에 게시했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한 여성이 겁에 질려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경찰이 치과의사가 있는 쇼핑센터로 나오길 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인지, 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으시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흑인 남자가 박사님 집문으로 다가와서 문을 잡아당기는 걸 봤어요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어쩌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엄마가 후속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본 다음 보도로 걸어갔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다시 시도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이 멍청한 여자가 경찰의 대응이 필요할 만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신 그녀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내가 그 사람 흑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두운 피부색을 갖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가혹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었던 일은 한 남자가 치과에 와서 시간도 모르고 문을 열어보고 작동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보통 사람처럼 어디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2번째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었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대편 남자는 분명히 터무니없이 취한 상태이며 피자헛 전화번호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별로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이번 한 번만 그에게 주겠다고 말하지만 다시는 구딜딜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까지 남은 밤 동안 그를 놀립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술에 취한 MC DUI는 911이 아닌 번호를 찾아 토요일에 술에 취한 채 번호를 잃어버렸다며 피자헛의 번호를 다시 물어본다. 직장에 있는 그녀의 파트너는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피자헛에 전화해서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빌어먹을 교환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오고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한 경찰관이 그의 주소로 내려가 피자헛에 전화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번호를 다시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사항, 이것은 그녀가 요청받은 것 중 가장 멍청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메인 스트리트를 굴러다니면서 교통을 위협하는 세미트럭 타이어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박지 않았고 분명히 응답하는 경찰관이 타이어의 청색광을 켰습니다.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에게 타이어를 당길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터리까지 쫓아다니다 결국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차를 타고 트럭 타이어를 쫓는다는 생각은 15년 동안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